다음은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된 종목은요. 먼저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하이브, TLB 네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대건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요. 3.4% 빠지면서 현재가는 88,000원입니다. 사실 어제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주가가. 예. 그리고 어제 미증시도 원전이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원전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쉬어가는 흐름도 나오겠지만은 현대건설 자체로만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현대건설이 하루 만에 20%라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원전 특집입니다. 원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두 기업을 모두 다 준비를 했어요. 우선 현대건설은 굉장히 맨날 리포트 쓸 때마다 강한 의견을 쓰시는 네. KB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들고 나왔고 와. 목표주가를 12만 원으로 상향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이제 KB증권 리포트를 들고 나왔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냥 한번 리뷰 차원에서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이 내용으로 쓰셨는데 네. 또 쓰고 싶으셨나 봐요. 똑같은 내용으로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일 트래킹을 하니까 어떤 내용이었느냐. 결국은 이제 현대건설의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를 하는데 2026년은 전 세계가 현대건설을 다르게 바라볼 해다. 왜 그럼 그렇게 보느냐. 네. 현대건설이 이제 과거의 밸류 고점, 그러니까 2021년도 주가가 올라올 때는 밸류 1배, 뭐 2018년도에는 1.5배 막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왜 그러면 밸류 고점의 차이가 있었느냐. 결국 우리가 이제 TAM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총 시장 규모가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현대건설의 2021년 국내 주택 분양 호황. 이때 주택 분양을 하나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선행 PBR이 0.9배였습니다. 2018년도에 대북 경협 얘기가 나오면서 상단 밸류가 1.2배였고요. 2011년과 12년도에 중동 플랜트 호황이 2.2배였어요. 그때 이제 현대건설의 상단 밸류가. 네. 그러면은 각 시장이 어땠느냐? 국내 분양 호황은 말 그대로 국내예요. 그러니까 0.9배밖에 못 줬고 2018년 대북 경협은 위에까지 확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반쪽 땅덩어리가 아니라 북한까지 이제 확대가 되니까 1.2배까지 줬고요. 네. 2011년도, 12년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동이라는 해외 수출까지 더해지면서 2.2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원전의 기대감이라는 것은 밸류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 적용 시장이 어디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동도 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적용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유럽도 합니다. 중동보다 훨씬 더 큰 시장으로 확장이 되는 시기라는 거죠. 결국은 이 핵심 사업이 겨냥한 시장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배는 남북 경협 네. 밸류 상단이었고 그것을 이제 드디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러면은 KB증권의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이게 2.2배 혹은 2.2배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목표 주가 12만 원이 1.2배고요. 네. 2.2배가 간다라는 얘기는 북밸류가 변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연도별로 돈을 벌게 되면 이제 북밸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가 더 커져야 되지만 네. 그거 그냥 제로 베이스로 놓고 지금의 북밸류라고 가정을 해도 2.2배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80%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핵심 사업에 대한 성장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의 본격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과거에 겨냥했던 기존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전 EPC는 아무나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력도 필요하고 규제 대응 역량도 필요하고 국제적 신뢰도도 있어야 됩니다. 원전은 한번 잘못되면 끝장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상단이 재정의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밸류 상단 재정의 속에서
누가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느냐? 결국은 EPC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결국은 원전 관련주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원전 구조에서 제일 취약한 쪽이 주기기를 만드는 쪽도 아니고 그걸 납품하는 쪽도 아니고 EPC가 가장 취약하다라고 KB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원전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전 기기들은 그냥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원전 발전소를 지을 EPC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기업으로 현대건설을 꼽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원전의 현대건설 리포트 살펴봤고요. 경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은 2.04% 빠지면서 현재가는 86,400원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네는 이제 아무래도 발전 주기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EPC 쪽과 이제 연계돼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팀 코리아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현대건설하고는 조금 워딩이 달라요. 내용을 보시면은 현대건설은 이제 원전 사이클에서 네. EPC 쪽의 강점.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은 원전 쪽뿐만이 아니라 전력 기자재 쪽의 전반적인 슈퍼 사이클이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네. 정말 너무 비싸요. 아. 밸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지금. 제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네. 이 회사가 가진 강점이 눈에 보이긴 보여요. SMR 대응 능력, 가스터빈이라든지 정말 좋은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을 많이 못 법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비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전주기 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GE 버누바라든지 아니면 일본 몇 개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도 네. PER 밸류 단으로는 거의 4배, 3배에서 4배 가까이, PBR 밸류, EV 에비타 기준으로도 한 3배 가까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만큼 뭐 빠른 성장세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의 뭐 격차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요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럽다. 네. 하지만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를 살펴봤더니요. 결국은 회사의 34년도 에비타를 26년도 기준으로 할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EV 에비타가 많이 안 나오고 네. 8년 동안 이제 8% 가까이 할인을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에 이제 26배를 지금 이제 미쓰비시나 아니면 GE 버누바의 에비타가 한 26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딱 곱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 주가가 10만 5천 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사는 현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할인되는 거 아닐까? 좀 적어지는 거 아닐까? 이 우려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결국은 이제 과거 동사의 주가 추이,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추이 말고 주가 추이는 신규 수주의 추이와 비슷했는데 특히 그 신규 수주의 향후 4개분기의 합산액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개분기, 즉 1년 동안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가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작년도에 이제 15조 원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34년까지 27조 원 이상으로 80%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수주가 생기느냐? 결국은 전력 기자재 쪽의 슈퍼사이클. 이에 따라서 우리가 맨날 전력기기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발전원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원전이 늘어나고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고 이 발전소가 딱딱 생길 때마다 거기에 전력기기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당장에야 전력기기 쪽이 늘어나지만은 왜냐하면 전력원은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많이 안 늘어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전력원의 증가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력 기자재 쪽의 대표 기업들의 앞으로의 전망치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GE 버노바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에 가이던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네. 동사 같은 경우도 2026년부터 34년까지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팀 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한수원이죠. 한국수력원자원과 이렇게 짜서 가는 게 있어요. 이게 한 18기 정도. 그리고 얘네는 웨스팅하우스하고도 손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27기. 그리고 SMR을 152기 가까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수주 금액을 합치게 되면은 원전 쪽에서만 100조 원 가까이 되는 수주고요. 얘네는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가스 터빈도 같이 하거든요. 이 가스 터빈 쪽에 OEM 쪽의 흐름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요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예상되는 파이프라인과 수주 금액은 총 128기에 53조 원에 가까운 수주가 또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은 물론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올지 두사이블리티가 이렇게 가져올지 네. 사실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진짜 수주로 두사이블리티가 가져온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주가가 네. 빠질 걱정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라는 두 개의 기업이 우리나라의 원전 대장주 역할을 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곤란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은 뭔가요? 곤창님의 탑픽. 제가 이제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사실은 현대건설이 마음이 더 갑니다. 왜냐면은 이유는요? 네. 너무너무 비싸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진짜 제가 어제 한 8개사 정도 밸류에이션 비교 표를 봤는데 네. 와, 너무 비쌉니다. 음. 그래서 뭐 주가가 어제도 많이 올라왔고 사실 현대건설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에 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단기적인 부담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라고 한다면은 현대건설이 조금 더 덜 부담스럽다 밸류에이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원전의 대표주 두산 에너빌리티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엔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0.9% 빠지면서 32만 8,5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한령 때문에 확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근데 얘네가 발표할 실적까지 고려해 봤을 때 하이브는 네. 진짜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4분기 진짜 완전 어닝 쇼크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추정치 대비해서. 물론 이제 추정치는 계속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고가 근처니까 하이브가 요 며칠 전에 이제 한한년 때문에 고가 만들어냈었잖아요. 네. 얘네는 진짜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지난 3분기의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일회성 비용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어떻게 보면 이제 BTS 올해 없었잖아요. 네. 거의 이제 완전체 활동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냥 살 빼는 시기. 아예 싹 다 우리 방 의장께서도 살을 많이 빼셨으니 아, 빼셨어요? 위고비 아, 진짜요? 추정. 네, 살 엄청 빼셨잖아요. 와. 하이브도 깔끔하게 살을 빼고 내년도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살을 찌울 수 있는, 왜냐면은 BTS라는 여행제가 이제 완전체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4분기까지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어닝 쇼크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하나증권에서는 4분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생각보다 엔터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을 제가 트래킹을 하지 않다 보니까, 왜냐면은 엔터 기업들의 실적이 보통 이제 2월 한 10일 막 이렇게 나와요. 아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하이브 실적을 보고 제가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48억밖에 안 나온다고? 얘네가 경상적으로는 한 4,500억 이상 나와야 되는 기업인데 이거밖에 안 나와서 되게 충격적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90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절반은 하이브 아메리카의 구조조정 비용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규 아티스트 3팀, 그래서 코르티스, 뭐 산토스 브라더스, 뭐 이런 기업이 있어요. 네. 아니, 이런 아티스트가. 그래서
요런 쪽을 비용을 절반 정도 털어내면서 사실은 이제 900억을 쓰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이제 다 털어낸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4분기 일회성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토스 쪽 그룹의 추가적인 대비 비용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털어내는 4분기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이브 저는 이제 특히 왜 하이브로 오늘 리포트를 들고 나왔냐면은 네. 내일 이제 월드 투어 일정을 드디어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오. 하나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14일 날 공개한다고 써 있거든요. 네. 내일이겠죠? 오늘이 13일이니까. 그렇죠. 2월 14일 날 공개합니다. 이거 에이. 아니었으니까 내일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BTS의 월드 콘서트 매출액을 1조 원, MD 판매를 8천억을 넘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그룹이 2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다. 뭐 매출이긴 하지만은 정말 어마어마한 흐름이다라는 거죠. 콘서트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300에서 350만 명 수준의 모객이 올해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모객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익의 업사이드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티켓 값입니다. 요새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어요. 맞아요. 다 비쌉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밥 한 끼, 뉴욕에서 밥 한 끼 먹는 거 10만 원씩 드는데 티켓 값도 계속 그 가격에 머물러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스폰서십 매출액도 생각보다 BTS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콘텐츠나 팬클럽 등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좋은 간접 매출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이브의 수익성은 정말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HTS를 한번 볼 텐데요. 하이브라는 기업의 네. 연간 실적을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의 업사이드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2023년도 2,900억, 2024년도 1,800억, 작년도는 870억 추정입니다. 네. 올해는 4,770억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YOY로 몇 배예요. 500%가 넘는 실적이고 과거에 최고의 이익이 나왔을 때보다도 60%나 높은 이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기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라보고 하이브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과거에 아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때보다도 그때보다 실적은 60% 늘어나는데 주가는 거기만큼 못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엔터주들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고 한한령 이벤트에 따라서 센 종목군들이 갈라지겠지만은 펀더멘탈로 놓고 봤을 때는 하이브의 기대감이 가장 크고 내일 이제 월드 투어 콘서트 발표 횟수 막 이런 거 지역 발표할 거거든요. 네. 이때 주가가 한번 좀 기술적으로 좋잖아요. 이렇게 딱 빠졌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여러분들께 리포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뉴진스가 다시 합류하는 것도 뭐 하이브에 긍정적이지 뉴진스는 않나요, 이제? 뉴진스는 뭐 이제 그렇군요. 저는 어차피 애널리스트들도 실적에 추정을 안 했을 거고요. 플러스 알파의 업사이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모르겠어요. 얼마나 뭐 팬덤이나 도움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하이브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TLB 보도록 하겠습니다. TLB 오늘 2.6% 오르면서 현재가는 59,100원이네요. 네. 며칠 전에 이제 그 기판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기판주들을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박살이 나서 네.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뭐 심텍이나 이런 기업들 반등을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TLB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 부담이 좀 크지 않은 기업이에요. 네. 지금 TLB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이제 5,800억이거든요. 근데 대덕전자 시가총액이 2.1조, 심텍이 1.8조,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는 말할 것도 없죠. 시가총액이 8.6조. 와,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벼워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TLB가 가진 강점은 뭐냐? 우선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가진 강점 워낙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네. 이익이 올라갈 때 뭐라고 할까요? YY 개선폭이 굉장히 커요. 이 회사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업들보다 그러한 가벼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도 시가총액의 부담감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가장 좋은 메모리가 어디냐면은 서버용 메모리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서버향 메모리 모듈 쪽에서 점유율이 꽤 높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익의 개선폭이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이제 영업이익은 YOY로 620%, 내년도는 47%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실적 업사이드 기대감도 있는데 메모리 모듈의 적층수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에서 12층에서 14에서 20층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26년도 상반기 중에 층수 증가의 핵심인 내층 부분에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하반기부터 적층수가 높은 메모리 모듈들이 기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ASP도 올라가게 되고 단가의 상승과 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모듈 쪽에서는 삼전과 SK하이닉스 내에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강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2분기부터 소캠2는 이제 서버용 저전력 메모리 모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리 업체들에게 많이 주문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소캠용 메모리 모듈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들을 누군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용 기판 같은 경우는 TLB의 점유율이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매출의 상승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회사도 부담 요소가 있긴 해요. 우리 이제 심택이 얘기할 때 네. 원자재 가격인 금 가격이 올라와서 이익률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 얘기와 함께 주가가 한번 박살이 났었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부담감이 있긴 해요. 하지만은 2분기부터 높아지게 될 적층수, 이에 따른 ASP 상승과 환율도 지금 이 회사 실적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익률의 훼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TLB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기판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 회사 주가 작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5배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좀 고민하시면서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판 관련주 TLB 봤습니다. TLB 지금 2.43% 상승했는데 심택 볼까요? 심택은 3.63%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지수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98%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음전을 했네요. 0.07%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살짝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도 바닥이 좀 미끌하더라고요. 다들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찾아와 주실 거죠?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